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남호입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참여 대상은 920명으로 중학생 171명, 고등학생 747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구성 영역은 정치 관심과 참여, 지역사회의 인식,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정치정보 수용 매체, 정치 성향, 정치 효능감입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기관이 평균 5.56으로 높았고, 두 번째로 지방행정기관이 5.38%, 중앙행정기관이 5.07%고 입법기관이 4.84%로 낮았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인식 조사 결과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가 38.3%, 법 적용 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낀다가 29.9%, 소수를 위한 법이라고 느낀다가 17.7%, 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6.3%, 기타 7.8%로 나왔습니다. 다음 우리 사회의 법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 지위, 권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가 46.5%로 높았으며 재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가 22.9%, 전관예우나 인맥이 영향을 끼친다고 느낄 때가 12.1%,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12.1%, 기타 6.1%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정치 성향 조사 결과 중도 성향이 57.7%, 진보 성향이 31.9%, 보수 성향이 10.4%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수준 조사 결과 진보가 평균 6.37, 보수가 5.94, 중도가 5.65로 진보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정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 수준 조사 결과 나는 나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 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평균 2.55였으며 나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가 2.49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나는 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치 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2.35, 나는 지자체의 정치 사안 혹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가 2.18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선거 참여에 대한 지식 수준 조사 결과 선거권을 갖게 된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평균 3.08이고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3.07, 선거권을 갖게 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가 3.02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개인 정치 참여 수준 조사 결과 내게 선거권이 생기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하고 싶다가 평균 3.26으로 높았으며 두 번째로 나는 인터넷상으로 벌어지는 청원운동에 참여한다가 2.58, 나는 주변 사람들과 정치에 관해 토론한다가 2.48, 마지막으로 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한다가 1.81로 낮았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 경로 확인 결과 동영상, 인터넷 및 팟캐스트, 뉴스가 평균 2.91로 높았으며 두 번째로 방송사 인터넷이 제공하는 뉴스가 2.88,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된 뉴스가 2.85, 그리고 SNS를 통한 뉴스가 2.85, 마지막으로 신문, 주간지, 잡지,
월간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가 평균 2.0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정보 수용 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순위 결과 SNS를 통한 뉴스가 1순위였고 2순위로는 동영상, 인터넷 및 팟캐스트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된 뉴스가 3순위로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가 평균 1.84로 높았으며 두 번째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청원, 서명 참여하기, 세 번째로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정치활동 참여, 네 번째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느낌 표시하기,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집회, 시 참여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 대전 지역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새싹입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반사경입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는 꽃이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옥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포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 정치 참여를 주제로 대전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대전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여러분, 간단하게 왜 웃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또 소속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소 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미소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교육, 환경 총 3개로 팀을 나누어서 정책 제안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PPT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서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 정서연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위원들 등으로 1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대표적으로 학교 화장실 비상벨 설치,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보편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시도 주최한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반영된 거 있습니까? 제안한 거? 사실 반영되었다는 결과를 듣지 못한 게 가장 아쉽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유선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 대전광역시 중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유선진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2팀으로 나뉘어서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시죠? 네. 혼자 중학생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잘해주시길. 네, 마지막으로 강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강지우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3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어울림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로 청소년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게 참여위원회의 노력으로 그렇게 네. 된 겁니다. 와, 훌륭한데요. 하여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훌륭한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질문은 그러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여러 군데서 얻고 있는데 대체로 아까 우리 김남호 팀장님께서 발표 중에도 좀 내용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나 매체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자유롭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은 직접 정치에 대한 정보를 찾는 대신 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을 경우 그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해줘 이해가 잘 되고 관심도 높아질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시각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도 거짓된 정보가 많아서 함부로 믿기 어려운데요. 이런 거는 정치적 제도를 마련을 해서 거짓된 정보를 거르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SNS를 통해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짧고 간결하고 요약되어 있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더 찾아보지 않고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소 위원님 말씀도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정보나 SNS 정보나 이렇게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제일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정서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도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NS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SNS 특성상 짧고 간결하고 자극적이게 표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일방적인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써 이제 정치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SNS를 일단 주로 접하는 거는 SNS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고 인터넷상의 SNS상의 정보들이 진짜인지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걸 좀 거르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선거를 이제 막 많이 치르는데 정치 교육의 일환으로 선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은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까요? 그게 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왜 지금은 성인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과연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미소 위원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사회과목 수업에서 국민의 투표권에 대한 내용을 배우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좀 어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강사를 불러 그 정치에 관한 정당에 대한 이야기, 그 비례대표제가 뭔지 어려운 내용에 대해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이걸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좋겠다. 우리 정장선 네, 저는 선거와 관련된 교육으로 모의선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모의선거의 결과가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로서 편향된 정치 인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로써 청소년들이 사전에 교육 없이 막연히 투표장에 내던져지고 이미지랑 당장의 이익만 보고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지우 위원님은? 저는 선거하면 네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가지나요? 네. 고통, 직접, 평등, 비밀. 이 네 가지 원칙이 떠오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저희 선생님께서 엄청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근데 선거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배워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거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이걸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맞나 아니면 나랑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나의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대표하는 저희가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을 뽑잖아요. 그때 대통령 선거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주도와 자신의 의견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요구도 많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실제로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경험을 좀 쌓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연습하거나 또는 실제로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참여 저해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든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선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치 참여의 저해 요인,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뭔지. 예.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많이 강조하면서 듣고 자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정치 같은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거고 우린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은 정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만약 국어 시간을 예로 들면 시를 배우잖아요. 그때 시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 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성한 거고 이 시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하면은 저희는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걸 보고 지금 저희가 입시 교육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부터가 저희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지금 교육 입시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참위 활동 이거는 지금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 생기부 기재하는 활동들만 해도 시간이 없고 약간 좀 참여하기 힘든데 이렇게 교회 활동,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활동들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봐주고 같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뉴스에서 국회의원분들의 토의 현장이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을 뉴스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채널을 넘기곤 했는데 그랬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는 어른들의 일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 18세 선거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기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 발전의 동반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청소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뭔가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빨리 개선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뭐 다른 제도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옆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이미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학교에서부터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반장들이 대의원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와 같이 일반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있는 규칙들이나 그런 거에 반영이 된다면 청소년들도
학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유선진 위원님. 네, 저는 그 청소년들이 낸 정책이 직접 실현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내도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낸 정책이 어떻게 통과되고 반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많은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제안한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 저 이제 하기 싫어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합리적이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지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일의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청소년들에게 모두 정치는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나 요즘 청참위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다들 그게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았고 제가 사실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정치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하고 나서 내가 상상만 했던 일, 지나가면서 저기에 저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말고 다른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상상만 했던 것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상만 했던 일들을 정책 제안서를 쓰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꿔져 나가는 환경을 보면서 이거를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른 청소년들도 자신이 정치에 관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참위 하면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엄연히 그 법률상의 법정기구인데 우리 청소년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청소년 시설에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구인데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나가고 또 이런 법정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외에도 청소년의회도 있고 청소년 소리기자단, 청소년 옴부드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오늘 좀 알고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죠.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대통령. 예,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뭐 대전 지역으로 보면 대전시장 새로 뽑고 또 구청장님도 새로 뽑는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정치 참여를 하면 좋잖아요. 어떤 뭐 분에게 끌려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좀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뭘 준비했으면 좋을까? 우리 유선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싶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은 뒤 그걸 실제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실제 공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약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공약이 나오면 많은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해서 관심도를 올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이고 진짜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만 18세가 되어서 하시네요. 네, 내년에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에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사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선거가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의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선거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모의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를 겪고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선거 7일 전에 후보자 정당의 공약을 이제 분석하고 실제 투표도 해보고요. 스웨덴에서는 그 투표 결과를 실제 투표랑 같이 TV 등의 매체에서 내세우면서 직접 정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소년 모의선거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실시를 통해서 토론할 기회를 많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쉽고 이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독일 사례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 외에 정당 스스로도 정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강지호 위원님. 네. 저는 선거인단 분들 옆에 청소년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배울 기회가 제가 봤을 땐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활동들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활동을 봉사활동과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자신의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나의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 사실 만약에 막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인 친구들은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경험해 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 활동을 참여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활동을 하구나. 이거는 나의 성향과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면 솔직히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의 그 부분들을 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 참여 사실 이러잖아요. 정치라는 게 사실 어떤 기성 성인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왜 청소년들이 해? 이런 참여해?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정치학자들이나 정치에 관련된 분들은 정치는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사가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뭐 먹으러 가지 이것도 의사결정을 해.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게 정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삶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살고 있는 거고, 그럼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민주 시민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나 구청 이런 데서 좀 어떤 일을 좀 해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이미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저는 청소년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관한 토론 대회를 열거나 교내 공모전을 통해 활동을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아까 전에 강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항상 설명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TV에서 공익 광고처럼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활동을 홍보를 한다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대전시나 지자체나 아니면 대전시 활동기능센터 이런 데서 같이 노력해서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선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홍보요?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저도 청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고 제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청소년 신문고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또 그걸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준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어른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네. 정치 참여를 높이려면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안 된다면 또 지역이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MCA에서는 지역 거점 투표소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모의 투표도 해보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 거점 투표소를 설치해서 정치의 흐름도 읽고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뭐 이거 딴 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 참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정치 참여는 뭐뭐뭐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우리 하나씩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소, 이름이 미소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체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 참여는 새싹입니다. 그 이유는 새싹. 네, 새싹. 새싹이. 네.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나 뭐 꽃을 보면 좀 작은 그런 새싹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청소년 현재와 미래다라는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정치 참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입니다. 기네요. 네, 깁니다. 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이 지금 현재이자 미래인데 그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유선진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정치 참여는 반사경입니다. 반사경. 네.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같은 걸 청소년의 시야로 새롭게 해석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삶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청소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면 부모님하고는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의 1위도 청소년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해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고민 상담을 해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어찌됐건 제일 편하고 또 청소년들의 삶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사경이다.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구석구석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렇게 반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강지우 위원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정치 참여는 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꽃. 예. 네. 아까 꽃은- 새싹 나왔고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예. 꽃은 처음부터 예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야 나중에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이 모습이 청소년 정치 참여와 닮아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싹이고 반사경이고 꽃이다. 그렇게 이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청소년이 참여하면 그 사회는 발전한다는 게 유엔 그 청소년 리포트나 여러 가지 유엔의 선언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람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유엔의 보고서들에는 이제 유스라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유스라는 말 대신 영피플이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다고. 왜? 유스라는 말로 청소년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청소년도 하나의 시민이다. 단지 영, 어릴 뿐이다. 라는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시각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아질수록 진정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을 대전은 이 자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NG도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진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책 포럼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청소년 정치 참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부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토론을 봤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청소년 분야 전문가 3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패널 여러분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YMCA 김종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입니다. 네, 3분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청소년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근거를 보려면 헌법을 봐야 되겠죠.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결국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헌법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참정권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 이 청소년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포럼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의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보고 또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선 먼저 우리 청소년 전문가분 3분께서 나름대로 견해를 좀 정리를 해 오셨는데 한 분씩 간단하게 기조 발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창욱 박사님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남호 팀장님께서 활동진흥센터에서 조사한 그 대전시 청소년의 실태조사,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저는 한 4가지 정도 원론적이지만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청소년들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다 각종 국회를 비롯해서 어떤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이런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지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마도 사회 각 분야의 전체가 같이 노력해야 될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대전광역시에 있는 많은 기관, 시설, 단체들에서는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교육, 이런 정치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도 물론이거니와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기관 단체들이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 정보들은 무한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정보들이 진짜 사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냐, 어떤 게 믿을 만하고 어떤 게 믿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들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좀 개발되어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참여를 할 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 활동 참여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토론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과목상 한 과목 1시간 정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도 강화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강사를 불러서 그냥 강의 듣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 보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그 청소년 참여 기구라고 해서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그 법적 조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 학생회나 뭐 여러 가지 자치기구들의 활성화도 필요하겠고, 또 요즘은 각 지역별로 보면 그 청소년 의회라고 해서 좀 그 의회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대 강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발적인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본인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조사한 대전광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와 관련된 인식이나 실태조사 이걸 토대로 해서 대전광역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대전광역시에 다양한 청소년 단체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 YMCA의 김종남 사무총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정치 참여라는 주제를 받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특별히 2019년도 1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갑자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그 관심이 증대되었죠. 앞서서 설명 주셨지만 청소년들의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저도 좀 파악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하향이 되긴 했지만 실제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참여 활동, 교육이 대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를 되돌아봤을 때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OECD 나라 중에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 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주장은 했으나 이제는 하향이 되었고 이것들이 청소년들이 이뤄낸 그 성과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들, 교육에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 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한 실제 해외 사례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이게 체험형의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일환으로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활동 중에 하나고 이 미국과 독일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 저희 국내에도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첫 청소년들이 한국YMCA 전국연맹 주관으로 전국 30개소 투표소를 마련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5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고 대전 지역에서도 1,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뽑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선증을 전달하러 청와대에 가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청소년들이 직접 건의를 했고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져서 정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당선증도 전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아마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청소년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유발시키는 이런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도 지방선거에서도 이 힘을 이어서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청소년들이 뽑은 대전시장께 당선증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건의도 했고 이런 일들을 학교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
시행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수립되어야 되고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창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정치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 그리고 교구 교재라는 이 단어도 조금 어찌 보면 이제 좀 뒤떨어지는 단어 같기도 해요. 워낙 동영상이나 유튜브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영상과 이런 그 생산물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청소년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걸까? 지역사회에 이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이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려 주셨지만 청소년 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거대의 담론이 아닌 생활 정치 속에서 나의 삶을 바꿔가는 이런 게 정치의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의식하고 깨울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 안에는 청소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있고요. 이 안에는 당연직으로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마련해지면 좋지 않을까.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도 지금 실태조사를 조금 사전에 좀 검토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안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 간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청소년 정치 참여 특히나 재작년이죠. 공직선거법 개정을 굉장히 환영하고 또 지지하고 있던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전에 발표되었던 실태조사보다도 좀 참여와 자치적 측면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치 참여 확대를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개인적 의견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경험 먼저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2010년도에 대학에 이제 입학했을 때 과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 학생회에서는 보통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장 선출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 1학년이 가장 참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역할도 많이 하는데 그 1학년은 신입생은 그 학생회장을 자기가 입학한 해에 학생회장을 뽑을 수도 없고 출마할 수도 없는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선거권이 이제 4학기 이상 등록자여서 3학년부터 사실상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2학년을 끝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문제적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피선거권을 그냥 1학기 이상 우리 재학생이면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선거권도 3월에 한다고 하니 문제라고 하니까 11월에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11월에 한다는 기간에 대한 문제는 워낙 좀 오래된 관례나 뭐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좀 거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큰 반대에 부딪혔던 거는 피선거권을 인하하는 거였어요. 제가 좀 놀랐던 지점은 평상시에 청소년 참정권이나 혹은 사회적인 진보적인 어떤 주장들을 하던 제 주변의 동료들도 피선거권을 인하하는 것, 즉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건을 1학기 이상자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논거가 이제 1학년은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학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회장 출마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 사실은 참정권을 좀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경험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청소년 참정권,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세 번째는 학교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규칙이나 교칙, 어떤 내용들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우리들 내부의 미성숙 담론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인 선거권 연령 인하 요구가 필요합니다. 2019년에 만 18세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가장 강력한 근거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다 만 18세 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 17세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혹은 만 16세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중적인 어떤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주장이었다면, 지금 시점에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만 18세를 요구하고 만들어왔던 사람들,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하여 이분들은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저는 만 17세, 16세 정치적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고 시민의 권리라면 사실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는 만 18세에 멈춰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세 선거권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추가적인 인하 요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피선거권 나이 인하입니다.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쌍으로 존재하는데요. 현재 지방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만 25세,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로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구분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이유를 찾기 좀 어려운데요. 단순히 기술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상에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만 18세부터 하자고 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 2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좀 낮춰자라는 요구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규정된 그 나이도 역사를 따져보면 정해진 재헌의회 당시부터 어떤 구체적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각 정치 집단들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걸로 정해진 건데요. 꽤 오래전부터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2005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래서 매년 제기됐는데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의 연령을 제한하는 근거로서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대외 활동 능력, 정치적 인식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과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을 언급하면서 25세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리는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청소년을 향해 미성숙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경험이 부족함으로 안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유권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어떤 나이로 인해서 제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만 18세 선거권이 인하된 만큼 피선거권을 논의하기에 또 한 번 적절한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규칙들입니다. 사실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공동체,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를 대표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학교 안에서 여전히 정치 참여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교칙들이 굉장히 많고, 복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다양한 규제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표자 회의 같은데 혹시 성인을 근거로 하는 공동체 구성 규정이 없는지, 혹은 도서관에 청소년 출입 금지 서구 같은 것들이 없는지, 어떤 다양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 일상 속에서 청소년을 배제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규칙들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좀 같이 바꿔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다양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정치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많아서 당선된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혹시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30, 40대가 20대를 보고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군사 독재 시기에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아직 이 시민들,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성숙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논거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청소년들이 함께 했고요. 일제강점기부터 사실 많은 청소년들, 지금 시점으로 생각하면 만 18세 이하의 많은 청소년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3.1운동 때 깃발도 들고 했으며 그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3.1운동에 참가하고 일본의 유학생들이 어떤 독립운동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광복 이후에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었고 경제발전 시기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와 함께 일했던 여공들도 대다수가 청소년이었고요.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어른들이 미성숙해 있을 때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역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당연한 권리이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말씀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사님께서는 이제 참정권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위 영역들이 있잖아요. 선거권, 뭐 공무 담임권, 그다음에 국민투표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좀 현장과 좀 믹싱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좀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짚어보고 또 논의를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희들 토론 과정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계시는데요. 질문이 있거나 이런 내용은 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핸드폰 열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선정을 해서 또 저희 토론 주제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의 그 토론 내용을 보면 우선 가장 먼저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원초적인 질문이죠.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거 연령권,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 내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한 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청소년계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국회 앞에서도 또 1인 시위 또 다양한 어떤 포럼들이 있어 왔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결국 그렇게 한 살 내려가기까지가 좀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결국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이 있겠는가, 좀 경험 미숙이 있지 않겠는가,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숙 논란 또는 경험 부족 논란, 또 역량이 조금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논란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것부터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청소년들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만약에 그 연령이 내려가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판이 선거철이 되면 선거판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공간에서 선거판과 믹싱이 되면 이거 교육 공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거판도 아니고 아주 교육도 왜곡되고 좀 정신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사회에 상당히 좀 팽배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헌법 개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분께서는 한 살 내려가긴 했지만 그리고 또 더 파격적으로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고 더 연령이 좀 하향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런 담론들이 나름대로 좀 공감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오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들었고 최근에 청소년 쪽에서 이슈들은 보면 18세 선거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선거권을 더 하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피선거권에 대한 좀 강조와 더불어서 좀 학생들한테 어울리는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좀 실질적인 선거권 하향은 교육감 선거 정도는 좀 16세 정도로 하향해서 하면 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간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 완충작용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좀 미숙한 이런 역량이 없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전환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내지는 청소년 연령 시기에 이런 조그마한 경험들을 좀 더 확대되어 나간다면 아무래도 그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그 피선거권 연령의 그 하향 그리고 그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하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 네. 저희 YMCA도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2004년도, 5년도 그러니까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한 공동제 연대를 만들어서 요구를 했고 첫 번째에 저희가 16세로 주장을 하다가 실현 불가능에 대한 걸로 18세로 해서 15년 만에 정말 성과를 얻어낸 결과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 연령에 대한 18세, 16세의 차이가 뭘까, 17세는 뭘까라는 기준의 모호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때 그 성인분들의 민원 전화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정치판으로 그러면 대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 그렇게 성숙된 인식이 생기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투표권이 주어지는 19세 때 확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거는 맞지 않다. 16세, 17세, 18세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기본법의 목적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학습과 체험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갈 때 정치 참여나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16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16세 하향을 위한 운동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계속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간사님. 네, 저는 사실 어떤 원론적으로는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서 도장만 찍을 수 있으면 7살이어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대신 들어가서 찍어주는 것만 아니면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냥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실 나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의 여부를 따지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곳들에서는 좀 다 숙지를 하고 뭔가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도 왜 18세요라고 했을 때 18세 정도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순전히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라는 담론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성인들도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율이 사실 50%가 넘기기가 힘든 것들이 대다수였고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의 50%는 사실 투표 안 하는데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만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경험에 근거한 어떤 인식들, 경험에 근거한 주장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정치 자체가 좀 더 신뢰감 있고 좀 더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친숙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 청소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논의 자체를 선거권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정치 참여의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생활이고 또 청소년들이 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직면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민주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스스로들이 좀 약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청소년들도. 우리도 성인들도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청소년들이 약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보단 더 나은 그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야기할 대목들이 참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걸리긴 하네요. 간단하게 조금 점검하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예측은 했지만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또는 선거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그런 제한을 두거나 그 결격 사유가 결국 연령 때문에 결격 사유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줬고, 그 첫 번째 물꼬가 이제 이번에 한 살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갔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다양한 또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고, 또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또 다른 또 새로운 담론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맞춰서 한국 사회의 의식의 변화에 걸맞는 그런 또 틀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그런 경험 또는 미숙 담론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신뢰로 조금 가지고 가보면, 청소년들의 그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대해서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성인들 역시 청소년들의 그 정치 역량에 대해서 또 신뢰감이 안 갖고 있고, 이 세대론 쪽으로 보면 청소년들도 기성세대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고, 또 사회에 대한 신뢰감 떨어지고 있고, 또 기성세대 역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그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신뢰감을 서로 확고하게 쌓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정책 참여 부분에서 참 중요한 숙제이자 또 넘어야 될 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뢰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방법들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좀 너무 격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성인들이. 또 성인들이 만나는 청소년은 정해진 성인들만 만나는 거죠. 부모라거나 양육자라거나 혹은 이제 뭐 교사라거나 혹은 이제 뭐 어떤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뭐 다른 성인도 만나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인들도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저는 성인들이 속해 있는 각자의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만나는 경험들을 서로가 쌓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단체의 청소년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원이라거나 어떤 주요한 역할로서 잘 등장하진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 기관들에서도 좀 더 청소년 당사자로서의 어떤 보조적 역할이나 어떤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좀 참여의 주체로서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그럴 수 있다면 좀 그런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토론회나 아니면 청소년들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애들만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뭐 좀 역량이 좀 떨어져 보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19년, 18년 이렇게 청소년 특별회의 그 위원들하고 이제 정책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정책 제안들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당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어떤 부문에서 어떤 기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이고, 또 청소년들도 성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 내지는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겠고, 하루아침에 이거는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변을 늘려가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주된 역할이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런 역할로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다른 거에 대한 돌아볼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우리 성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치위원회나 뭐 이런 데도 다 어른들이 참여하고 성인들이 참여하잖아요. 뭐 아파트 내 도서관 운영, 청소년들 주 이용 고객들이 청소년들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전혀 없는 거죠.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고 부여할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서로 그래서 만나며 이야기하며 논의하며 체험하며, 예, 그러는 가운데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아마 성인들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저 국회 정치가 대표적인 정치 참여로만 이제 보여지는 생활 정치에 대한 이 이제 기본이 되는 이런 거보다 막 정치하면 거대 담론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성인들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들과 관련된 우리 청소년 참여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네.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뭐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는 네, 뭐 힘든 거고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얘는 뭐 학교 안에서 있을 거고 또 청소년 정책에서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좀 우선적으로는 그 강제로 할당제라도 도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주재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30%를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을 할당해서 이제 청소년위원들을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활동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 2명의 이사를 청소년 이사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각 분야에 뭐 학교에 학생회가 있지만 학생회는 사실은 뭐 덜러리 역할 비슷한 모양이고 실제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초창기에는 좀 강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그 상호작용의 과정 거기에서 이제 또 시행착오도 거치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처럼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 또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정치체계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신뢰 관계, 또 기성세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 역량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밑바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중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다양한 경험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경험으로 연결이 되는데 특히 정치 참여와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지금 할 만한 그런 경험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역량들을 만들어내고 또 키우는데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거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됐건 학교 밖이 됐건 청소년들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흥미진진하면서도 이거 진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키워졌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는 마을에서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영역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없을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그렇고 그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결국 가장 이제 문제점은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도 있고 뭐 근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일단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사실 찾아보면 두 번째로 별로 없어요. 정치 활동의 경험,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뭐 폭넓은 그런 뭐 생활과 밀접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의 특수성 내지는 청소년의 특수성 때문에 이 접근성이 낮아지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 전반에 아까 뭐 성인과 청소년의 만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화거든요, 문화. 자연스럽게 서로 톡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거냐. 이거는 뭐 사회 전반이 다 좀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있는 거는 잘 제공하지 않은 거고, 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만들자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청소년 단체의 역할을 꼬집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듯 하지만 별로 없다라는 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마 대전시 이제 자치구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일환으로 청소년 단체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치참여활동이나 다양한 영역들을 좀 연구하고 있고 좀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청소년 그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 특별회나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좀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말씀으로 들려서 그런 기회들을 더욱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지숙 간사님,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성인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건 뭐 충분히 제공하고 과정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청소년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치 참여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18년, 17년부터 있었던 스쿨미투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사회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한 공론화를 시도했고 그것이 실제로 몇몇 사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변화를 만들어냈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성인들과 그 청소년들 간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 뭐 깎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은 좀 잠잠한데 페이스북이 한참 왕성할 때는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은 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폭력 혹은 불합리한 교칙, 급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공론을 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방법들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성인들도 정치 참여 안 한다. 사실 성인들이 투표하는 거 말고 몇몇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엄청 적게 참여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접근하면 좋겠고, 저는 청소년들이 공론화의 경험은 있으나 어떤 조직화의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뭐 335 친구들끼리 그냥 뭐 아무 정당에나 전화해가지고 저 정당 가입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뭐 그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러면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당연히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몇몇 소수 진보 정당들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법이 아직 안 바뀐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기존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성인과 동등한 주체로서 막 찔러봐라. 막 찔러보면 그것이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세 번째 제안해 주신 결국은 이제 마을 또는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정치적인 그런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데요. 신뢰부터 시작을 해서 미성숙 담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속에는 다 묻어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조금 마련되어져야만 할 건데 이제 우리 대전시로 이 논의를 조금 끌고 와보면 대전시 안에서 청소년들의 지금 현재 정치 참여의 실태, 현 수준은
현 상황은 어떤 상태이고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작지만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을 만한 마을 안에서의 움직임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서의 어떤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큰 주제를 작게 담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안에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 아닌 청소년들인 거예요. 권리도 없는, 선거권도 없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과 해야 될 역할들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라도 청소년 할당제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많이들 하잖아요. 청소년 참여 예산제 얘기만 나오고 실행도 못하고 있어요. 마을 안에서 청소년들이 실현하고 싶은 참여예산제를 만들어보고 하는 또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 직접 3, 3, 5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거든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 몇몇 기관들 빼고는 마을 안에 대체 청소년들이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활동을 할까라고 봤을 때 겨우 모이는 곳들이 카페, 모일 수 있는 곳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공론회장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을 아마 코로나19 되면서 이 미디어 안에서 만나고 접촉하고 하긴 하지만 마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거는 대면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안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도 마련해서 제도적인 장치 아래 서로 시도하고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제안하고 펼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예, 저도 뭐 정책적으로 보면 청소년 참여 예산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뭐 했었는데 이제 그나마 몇 군데에서 계속 이제 뭐 좀 반영시켜 나간 노력들이 있어서 조만간 좀 전국으로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지금 전국에 뭐 800개 넘는 청소년 시설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거기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프로그램 참여하거나 뭘 하거나. 근데 사실 그거는 청소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좀 속박하는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 그냥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계속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청소년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서 좀 시설 명칭도 좀 바꾸고 수련 뭐 육성 뭐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좀 청소년들을 좀 비동적인 뭐 이런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보는 시각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 수원의 청개구리 연못, 뭐 서울의 뭐 여러 가지 자유공간들, 또 천안에 가까운 천안에 뭐 청다움 이런 아무 뭐 목적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도 좀 많이 좀 시설들이 좀 생겨서 왜냐면 다른 시설들은 만들려면 비싸니까 이렇게 좀 카페형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구조들을 좀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뭐 학교와의 결합해서 하는 공간들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유휴 공간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부분, 아니면 청소년 시설의 일부를 그렇게 전환해서 하는 부분, 아니면 새롭게 시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뭐 건물 하나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가장 중시해서 바로 우리 주위에 내가 가서 모여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이런 청소년 자유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활동가니까 정책적인 것보다도 그냥 한 가지 제안은 마을이나 어떤 공간에서든 청소년들이 왜 거기에 가지 못할까를
고민해 보면 일단은 반말을 들을 어떤 각오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그래서 대전 시민사회를 비롯한 마을과 어떤 모든 기관들이 청소년에게 존댓말을 씁시다 같은 또 원칙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포럼 하기 전에 사전 신청자 질문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말씀 나누도록 하죠. 일단 양땡땡님께서 대전 청소년들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무관심 문제가 조금 있다고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김재석 간사님께 이 부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모두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론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두가 왜 관심이 없을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와 먼 것, 그리고 내가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뀐다고 내가 뭐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회에서 청소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좀 바꿔나가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학교에서 3시간 동안 민주시민 교육을 듣는 것보다 아파트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이제 한 초등학생이 좀 설치 좀 합시다 150 부담해가지고 하는 작은 쪽지를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그걸 바꿔낸 거예요. 그 학생의 그거 하나가, 그 경험이 한 10시간, 20시간 민주시민 교육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순위 고하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는 좀 좋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이 좀 그런 바꿔내보는 경험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전 성인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 좀 바꿔볼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좀 같이 해가지고 더 같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많이 함께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요새 국민 권익위도 있고 다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익명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바꿔내보는 경험 같은 것들을 직접 많이 해보는 것이 무관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질문이 좀 많아요.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면 이 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최창욱 박사님께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사회에 주는 어떤 영향력 또는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무관심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조그만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막 설문조사하고 막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해보면 가장 불만이 제시된,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반영은 또 성인들이 알아서 막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초반에 나온 이야기 중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이런 게 상당히 제도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와 참여 예산제를 결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이제 좋아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참여 효과라는 부분들은 체코웨이, 하트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함으로써 개인도 역량이 정진하고 자기가 속한 조직도 발전하고 또 나라도 발전하게 된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 명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결국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어른들끼리 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성공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
청소년들을 아무리 좋아하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도 청소년들은 불만족하더라는 거. 그래서 결국 해답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한 곳에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참여 교육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나라 사례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김종남 사무총장님. 네. 네. 아마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모의투표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이론 교육도 받지만 실제 정치 참여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과 동등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 그 키즈보팅이라는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초당파적인 공익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독일의 경우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유사하게 선거 당일날 모두 다 실행이 되고요. 그걸 유니오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초당파적인 공익단체가 정부와 일반 시민의 회비를 통해서 활동을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동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미국과 독일 중에 독일의 사례가 더 저희 그 국내의 사례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처음 기획부터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한다는 게 독일의 사례가 오히려 더 청소년들의 참여나 할 수 있는 이 확대가 되어 있다, 좀 넓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질문이 좀 보면 닉네임 럭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 지금 25 또는 40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연령 하향을 조금 제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간사님. 네,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구체적 행동은 입법 운동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이제 25세를 낮추는 운동은 입법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입법 운동을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은 1번은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이거는 지방의회에서는 어려워요. 왜냐면 법을 바꿔야 돼서 국회의원 다음 총선 때 이제 적극적으로 선거권 연령 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당선시켜야 되죠. 두 번째, 현재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을 입법 발의를 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국민적으로, 대시민적으로 많이 알려내는 활동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입법 청원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입법 운동의 일환이니까. 또 하나는 좀 도발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제출을 하고요. 선거 등록을 많이 후보 등록을 하겠다라고. 왜냐면 어차피 안 받아줄 거기 때문에 지금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많이 내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인증샷처럼 후보 등록 인증샷 같은 것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사회 운동 역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좀 구체적인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 바꾸면 돼요. 법 바꾸면 되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의를 얻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법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이거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전반적인 이런 참여 문화, 서로 이해하는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바뀔 문제지만 또 전략적으로 또 앞당길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주장들도 참 중요하겠고,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을 위한 지원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좀 질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장에서는 또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회 전반이 좀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학교 안 내지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밑바탕을 좀 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 닉네임 이가연님께서 보내주신 걸로 마지막 조금 토론 주제로 조금 보도록 하죠.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기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령만 하향하게 된다면 양육자가 돈이 많은 또 경제적으로 조금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만 기회가 더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가연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제도, 기탁금 제도 하에서 이제 만약에 피선거권 연령 인하가 됐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은 사실 25세 이상도 돈 많은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게 조건이니까요. 어떤 선거 후보 난립을 이유로 기탁금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지금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운동적으로는 청소년이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다른 외국의 초당파적인 어떤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만 25세 이하의 어떤 후보 출마에 같은 경우는 초당파적인 기탁금 펀딩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청소년 조직 내에서는 좀 참여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로는 많은 경우에 정치를 얘기할 때 사실 초당파적 기구 혹은 뭐 정치적 편향이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면 저는 각 정당들에서 어떤 기탁금이 부족한 어떤 후보들의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당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그 정치적 뜻이 맞는 정당과 함께 출마를 노력한다면 그 정당이 돈을 같이 모아야 되는 문제겠죠. 기탁금 제도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운동으로서도 이 펀딩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기부 문화, 어떤 정치 참여 문화 같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탁금 그리고 돈 많은 청소년들만 출마 기회를 참 씁쓸한 질문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를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과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만을 취하는 그런 출마 기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건강한 청소년들의 도전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탁금이 그게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하면 자기결정권이 있는 청소년이고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약속된 40분이 다 됐는데요. 최 박사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죠. 예. 정치 참여라고 해서 선거에 국한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활인데 정치라는 건 다양한 의사결정의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조성되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같은 성인이 아닌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밑바탕을 해줄 필요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든 사회의 문제는 결국은 마지막에 정치 영역에서 논의가 되고 또 결정이 되는 최후의 그런 보루가 바로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선진국의 대열로 보다 더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치적인 수준이 또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죠.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거는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 심각한 청소년들의 문제로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서서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또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더더욱 물꼬들을 더 터서 청소년들의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역량들이 길러지고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한국 사회의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